인공지능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허빙페이스. 허빙페이스를 분석하는 정원훈 AI 트렌드. 인공지능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허깅페이스. 허깅페이스를 분석하는 정원훈의 AI 트렌드입니다. 전반적 이번 주 트렌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델 1위는요. 김미 리니어 48B A38 인스트럭트. 텍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죠. 이게 김미 리니어가 바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이스 1위에서는요. 완 2.2 애니메이트, 즉 한 장의 사진이 영상이 되는 마법을 일으키는 알렉사 나스가 만든 완 2.2 애니메이트 로컬 버전이 이번 주 스페이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허깅페이스를 살펴보니 효율성의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단순히 크고 강한 것을 넘어 작고 빠르고 똑똑한 방법을 터득한 것이죠. 100만 토큰을 처리하면서도 메모리는 75% 절약하고요. 클로드보다 2배 빠르면서 가격이 8%에 불과한 진정한 효율성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특히 중국 AI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문샷의 혁신적 어텐션 메커니즘, 미니맥스의 저렴하고 빠른 에이전트 모델이 모두 작지만 강력하다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도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8B 파라미터지만 실제로는 3B만 활성화되면서 100만 토큰을 6배 빠르게 처리하고 KV 캐시를 75%나 줄인 메모리 다이어트의 천재는 무엇일까요? 강의 중이나 또는 강의 중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방송 중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AI 모델 탑3를 소개합니다. 자, 1위 김미 리니어 48B A3B 인스트럭트입니다. 즉 텍스트 제너레이션, 글을 생성하는 것이죠. 중국 문샷의 AI의 김미 리니어가 이번 주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를 추정해보면 단순히 잘 작동하는 모델이 아니라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를 재발명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어텐션은요. 모든 걸 다 기억합니다. 100만 단어를 읽으면 100만 개를 다 머릿속에 담습니다. 마치 대학 시험 공부할 때 교재 1000페이지를 통째로 외우려는 것과 같죠. 당연히 메모리가 터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면 김미 리니어는 다릅니다. 김미 델타 어텐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중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합니다. 핵심은 뭘까요? 하이브리드 리니어 어텐션 아키텍처입니다. 전문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보겠습니다. 일반 학생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녹음기처럼 전부 다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핵심만 메모하고 나머지는 교과서를 참조하면 된다는 걸 알죠. 김미 리니어가 바로 그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KV 캐시가 AI가 문맥을 기억하는 데 쓰는 메모리, 바로 캐시가요. 최대 75%까지 줄였습니다. 100만 토큰을 처리할 때 디코딩 속도가 기존 대비 6배 빨라진 거죠. 자, 100만 토큰이면 소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장편 우리 판타지 소설이잖아요. 이거 전체를 2번 읽는 분량입니다. 이걸 단 몇 초 만에 처리하는 것이죠. 자, 기술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MOE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Mixture of Expert, 즉 전문가들이 이렇게 혼합해 놓은 건데요. 이런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총 48B, 즉 480억 파라미터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3B, 30억 파라미터만 활성화됩니다.
병원에 48명의 전문의가 있지만 자, 골절 환자에게는 정형외과 몇 명이 붙는다? 3명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뭘까요? 효율성이 극치인 거죠.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의 방대한 판례 검색 또는 연구소의 수백 페이지 논문 검색, 기업의 대규모 고객 피드백 리뷰, 출판사의 장편 소설 교정, 정부기관의 정책 문서 요약 등 긴 문맥 이해가 필요한 모든 곳에 혁명을 일으킬 겁니다. 특히 100만 토큰 컨텍스트 길이는요, 경쟁 모델 대비 10배 이상 길다고 평가됩니다. 자, 2위는요, 미니맥스 M2 텍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지난주 2위였던 중국 미니맥스의 M2가 또다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미니맥스가 내놓은 M2는요, 에이전트와 코딩을 위해 태어난 모델이죠. 미니맥스라는 이름이 참 재치있지 않습니까? 미니, 작은데요. 맥스, 최대의 조합에서 작지만 최대 효과라는 자신감이 엿보였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 230B, 즉 2300 파라미터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10B, 100억 파라미터만 활성화되는 역시 긴밀리니어와 같이 MOE, Mixture of Expert 구조인 거죠. 똑같이 종합병원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에 230명의 전문의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환자가 골절로 왔다면 정형외과 의사만 몇 명이 됩니까? 10명만 투입하고요. 감기로 왔다면 내과 의사 10명만 투입하는 겁니다. 230명 전체가 매번 회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빠르고요. 비용은 절감되고요. 각 분야 전문가가 담당하니 어떻습니까? 품질도 최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성비는 어떨까요?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클로드 소넷 대비 가격은 8% 수준이면서 속도는 2배 빠릅니다. 게다가 Artificial Analysis라고 하는 곳에서 집계한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 코딩과 에이전트 작업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고 빠르고 저렴한데 성능까지 제공하니 AI에게 뭐로 불릴 수 있을까요? 네, 샤오미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브리드 싱킹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AI가 생각하는 과정을 점점점, 즉 태그로 보여주는 거죠. 마치 수학 문제 풀 때 풀이 과정을 적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대화 히스토리에서 이 땡땡 부분을 절대 지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AI의 사고 과정을 지워버리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를 반만 쓰는 것과 같으니까요. M2는 실전 개발 워크플로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 커서, 클라인과 같은 인기 코딩 도구와 완벽하게 통합되고요. 멀티파일 편집, 그리고 코드 실행 수정 루프, 그리고 텍스트 기반 자동 수정을 척척 해냅니다. 더 인상적인 건요, 도구 호출 능력입니다. 일반 AI는 오늘 날씨 알려줘 하면 날씨 API를 호출하세요 라고 답합니다. M2는요, 직접 날씨 API를 호출하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진짜 일 잘하는 후배 같은 AI입니다.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의 MVP, 최소 기능 제품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MVP가 우리가 미니멈이라고 했죠. 자, 최소 기능 제품을 개발하는데 자동화하는데 좋고요. 기업 내부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구축에도 좋습니다. 또한 고객 지원 챗봇의 고급 기능,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주문을 조회하거나 환불을 처리하거나 배송 추적 등이 바로 고급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 리포트 자동 생성, API 통합 작업 자동화 등 사람이 하기엔 반복적이고 AI가 하기엔 복잡한 작업들을 완벽하게 소화할 것입니다. 특히 SW 벤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이 실전 코딩 능력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3위는요, 딥식 OCR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자, 그냥 텍스트 투 텍스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지 텍스트 투 텍스트. 이게 지난주 2주 연속 1위였던 딥식 AI의 OCR 모델이 3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델은요, OCR, 즉 광학 문자 인식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설명드렸죠.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OCR. 이 OCR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했죠? 옵티컬,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캐릭터라고 하죠. 자, 문자죠. 그 다음에 뭐가 recognition 또는 recognition이라고 하는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점이 틀릴까요? 보통 전통적인 OCR이라고 하는 부분은 패들 OCR과 같이 글자를 하나하나 인식합니다. A를 보고 이건 AI구나, 이건 A구나. I를 보고 이건 I구나 하는 거죠. 글자만 보지 문맥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 딥식 OCR은요 다릅니다. 문서 전체를요 이미지로 보고 이해하고 구조합니다. 뭐라고요? 읽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보는 겁니다. 자,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뭘까지 할까요? 구조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기사 제목, 본문, 사진 설명을 구분하여 읽는 것처럼 말입니다. 핵심 기술이 뭘까요? 비전, 언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미지를 패치로 나누어 비전 토큰으로 변환하고 이를 텍스트, 디코더에 넣어 직접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죠. 글자를 찾는 게 아니라 쓰는 겁니다.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이유는 깔끔한 마크다운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제목, 글머리는 이렇게 슬래시라고 하죠. 이 항목. 표는 열, 원, 열투 형식으로 나옵니다. 노션이나 옵시디언 같은 도구에 바로 붙일 수도 있고요. 복사, 우리가 뭐라고 하죠? 컨트롤 C, 붙여넣기, 컨트롤 V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엔비디아 A100 그래픽, 우리가 지금 A100, H100, 그 다음에 블로겔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A100이면 한 1년 전에 했던 그런 A100 정도의 그래픽 한 대로 초당 2500 토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만 페이지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형 로펌에서 하루에 검토해야 할 소송 서류가 보통 수천 페이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모델 하나면 변호사 수십 명의 문서 검토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모델 크기입니다. 약 3B, 즉 30억 파라미터죠. 우리가 빌런이라고 했잖아요. 30억 파라미터 정도입니다. 용량은요 6.7GB입니다. 일반 기업 서버에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 거죠. 클라우드 비용 걱정 없이 회사 내부에서 민감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HIPAA, 즉 미국 의료정보법 또는 GDPR, EU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규제를 받는 기업들에게는 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DF 처리는 또 탁월합니다. 내장된 PDF 러너가 자동으로 페이지를 타일로 구분하고요. 각 영역을 처리한 뒤에 다시 조합해줍니다. 사용자는 그냥 PDF 파일 업로드를 하고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의 오래된 판례 또는 아니면 계약서의 디지털화 그리고 병원의 손글씨 차트를 전자의무 기록으로 즉 EMR로 전환, 금기관의 수십 년 된 거래명세서 아카이브 또는 아니면 국립도서관의 고문원 디지털 보존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기부 등본 자동 분석 보험사의 청구서 자동 처리 등 종이와의 전쟁이 필요한 모든 곳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VLLM을 통해서 배치 처리가 가능해서 대량 모델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일만장의 문서를 하루 만에 디지털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번 주 트렌드를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효율성 혁명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탑3 모델 한번 볼까요? 킴밀리니언요. 48B지만 3B만 활성화되고요. 미니맥스 M2는요. 230B지만 10B만 활성화됩니다. 딥식 OCR은요. 아예 3B로 시작합니다. 모두 작고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AI는 거대한 인프라라는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LMM을 뭐라고 구분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라지가 뭘까요? 거대한 인프라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AI를 도입하려면 먼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했다는 것이죠. 이제는요. 노트북에서도 돌아가게 점점 AI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엄청난 자본이 없어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최첨단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MOE라고 하는 Mixture of Expert 같은 경우는 그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긴밀리니어 미니맥스 또는 WAN 2.2와 같이 모두 어떤 구조라고요? MOE 구조입니다. 필요한 전문가만 부른다는 개념이 AI 설계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거의 모든 대형 모델이 어떻게 될까요? MOE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용주의 승리입니다. 범용 모델보다 특화 모델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딥시크 OCR은요. 문서 처리 전문. 미니맥스 M2는요. 코딩 에이전트 전문. 긴밀리니어는요. 긴 문맥 처리 전문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신보다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실전에서 더 유용하다는 걸 시장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용과 속도가 성능만큼 중요해졌습니다. 미니맥스 M2가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클로드보다 성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클로드 가격의 8% 정도이면서 2배 빠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5% 정확한 모델보다 사실은요 10분의 1 가격의 2배 빠른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죠. 실용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포 가능성이 바로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일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인프라를 요구한다면 실험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일반 서버에서 돌아가는 3B 모델이냐면요. 바로 다음 주부터 회사에서 쓸 수가 있겠죠. 셋째, 중국 AI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모델을 탑3를 한번 보실까요? 긴밀리니어, 문샷, 중국 거죠. 미니맥스 M2, 미니맥스 역시 중국이죠. 딥시크 OCR, 네, 딥시크도 중국입니다. 스페이스에도 제가 이제 칼럼에서는 IT 조선 칼럼에서는 설명을 드리는 스페이스에도 한번 보면 Q1 이미지 알리바바 중국 거고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지난 4주 동안 허깅페이스 탑 10 모델 중에서 중국 모델이 60%를 차지했습니다. 오픈AI, 구글, 메타가 폐쇄적으로 가는 사이에 중국은 공격적으로 오픈소스를 풀고 있는 거죠. 인상적인 건요. 품질입니다. 중국 모델은 이전에 카피일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편견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긴밀리니어 하이브리드 모형 같은 걸 한번 볼까요? 긴밀리니어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어텐션을 사용했고요. 미니맥스 M2 같은 경우는 인터리브드 싱킹, 딥시크 OCR 같은 경우에선 컨텍스트 광학 맞추기, 어떻게 보면 광학 압축 같은 경우도 모두 독창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AI 팔로우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글로벌 주목을 받는 오픈소스 모델은 소수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죠. 한국 AI를 외치기 전에 글로벌 AI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만의 AI가 아니라 세계가 쓸 AI를 만들어야 합니다. 허깅페이스에 한국어로만 모델을 올릴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오픈소스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번 주 탑3 모델이 모두 완전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MIT 라이센스, 즉 긴밀리니어 딥시크 OCR 같은 경우 해당하고요. 아파치 2.0 미니맥스 M2화에 공개돼가지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스페이스북에 있는데요. 허깅페이스에서 공개한 Small LM3 플레이북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모델입니다. 이게 왜 뭐냐면 단순히 모델 가중치만 공개한 게 아니라 학습 과정의 모든 노하우, 실패 사례, 의사결정 근거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보통 AI의 민주화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이걸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 빅테크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는 거죠. 스타트업, 대학, 연구실도요. 심지어 고등학생도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벤치마크도 흥미롭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이 이제 클로드 모델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고 있어요. 미니맥스 M2가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 1위 차지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공개하면 경쟁력을 잃는다는 편견은 완전히 깨진 거죠. 오히려 공개하니까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개선하고 최적화하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국 AI 기업들의 약진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부럽고 두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톱3 모델이 모두 중국 모델을 쓰니까요. 그러나 우리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과제는요. 중국이 이제 공격적으로 오픈소스를 공개했습니다. 이전에는 가리기만 했는데 이제 조금씩 공개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붙은 거겠죠. 자, 글로벌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하고요. 혁신적인 독창적인 혁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AI 팔로워에서 리더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지표가 확보가 되면 글로벌 표준 모델을 우리도 개발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은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 이미 이제 네이버 클로바나 뭐 모델에서 개발을 했으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이미 공개된 모델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인 건데요.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픈소스를 기여하는 확대하는 것.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세계가 쓸 모델 한번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고요? 세계가 쓸 AI를 창출하는데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가 뭐였습니까? 바로 48B 파라미터지만 실제로 3B만 활성화되면서 100만 토큰을 6배 빠르게 처리하고 KV 캐시를 75%나 줄인 메모리 다이어트의 천재는이라고 하는 제가 퀴즈를 초에 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김미 리니어 48B A3B 인스트럭트, 즉 명령 중심으로 된 모델이라고 했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허깅 페이스는요, 효율성 혁명의 주관이라고 보여집니다. 메모리를 75% 절약하는 김미 리니어가 있고요. 가격을 92% 줄이면서 자 미니맥스 M2죠. 3B 파라미터로 하루에 20만 페이지 읽는 뭘까요? 딥식 OCR 시대가 열린 거죠. 특히 인상적인 건 이 모든 혁신이 작고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AI는 이제 거대함을 과시하는 시대를 지나서 얼마나 똑똑하고 자원을 활용하느냐의 경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혁신이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그리고 그 혁신 중에 한국 기업의 이름이 보일 수 있을까요? 11월 둘째 주 더욱더 새로운 AI 트렌드로 여러분께 다가오겠습니다. 이상으로 테너스페이스의 정원은이었습니다.